자, 그럼 조주빈은 손석희와 어떤 관계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조주빈이가 오늘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뭐 사과를 좀 하려나 했는데 갑자기 서두에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린다. 여기서부터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뭔데 손석희, 윤장현, 김웅을 거론했던 것이냐. 여기서 발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의혹을 제기했죠. 뭔데 갑자기 저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거냐? 뭐가 미안한 거지? 왜? 궁금하다. 이런 이제 입장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조주빈 같은 경우는요, 손석희 JTBC 사장을 평소에 그 박사방에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왔는데, 일단 본인을 숨겼죠. 본인 나이를 40대 내지 50대 중년으로 설정하고, 자기는 정계와 언론계 선이 닿아 있는 흥신소의 거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나이는 속였지만 네. 정계와 언론계에 선이 닿아 있는 흥신소의 거물 사업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또 홍철기 기자가 언론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황당한데요.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네. 아마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당했다라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전해드렸으니까 아실 텐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거든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권양숙 송금 사건 당시에 윤장현이요, 서울의 모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최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 전제가 있어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으려면 전화번호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핸드폰 번호. 그러니까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핸드폰 번호를 아는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혼외자인 줄 알고 사기범 자녀들을 도와주셨다는데 자녀 관련 자료를 주시면 살펴보겠다라고 최 실장이 접근을 했다는 거죠. 윤장현은 최 실장의 말을 믿었지만은 저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최 실장이 그럼 JTBC에 출연해서 억울함을 해명하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떠냐고 최 실장이 제안했다는 겁니다. 당시 최 실장이 JTBC 뉴스룸의 앵커였던 손석희 사장과 잘 안다면서요, 윤장현을 서울로 불러서 함께 JTBC 방송국에 들어갔대요. 여러분들 대형 방송국 아시지만요, 처음에 경비실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신분이 확실치 않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들어갔어요. 근데 윤장현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석희와 직접 인사를 나누진 못했지만은 스튜디오에서 손석희 사장과 아는 듯 이야기를 나누던 최 실장을 먼 발치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까지 대박이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야. 스튜디오 먼 대박이다. 발치에서 손석희와 저 최 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장현은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최 실장이 돌아와서 얘기를 꺼냅니다. 기회가 되면 조만간 인터뷰 방송을 잡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넘어간 거네, 이게 지금. 근데 대박이다. 윤장현이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그런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활동비를 달라고 최 실장이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또 줬답니다. 아, 좋네요. 그런데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이번에 또 사기인지 파악했다는데요. 이 윤장현이라는 사람은요, 순수한 남자야. 권양숙 여사의 사칭범, 목소리를 흉내낸 사람한테도 속았고요. 예. 최 실장한테도 속은 거예요. 그런데 최 실장이 또 연락을 했어요. 박 사장이라는 사람, 바로 박사 하면 여러분들 예. 조주빈이 생각이 나잖아요. 박 사장이라는 사람을 광주로 내려보낼 테니까 돈을 건네줘라 해가지고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수령해 갔다는 거죠. 야, 평소에- 이거 대박이야. 그러니까요. 평소에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공범 등을 시켜서 범행한 전력이 있는 조주빈이 최 실장이라는 제3자를 통해서 배후에서 조종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장현 시장 측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장현은 사기 행각을 한 사람이 조주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아직도 구별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아니, 진짜 대단해. 예. 대단하다. 예. JTBC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사람을 만났어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한 나 언론계 정치계 잘 알아. 이게 네. 일정 부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지금 스튜디오까지 나왔잖아요. 스튜디오에 들어간 거고요. 스튜디오에서 손석희와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정관계, 언론계, 이 조주빈은 다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사기도 칠 수 있고 돈도 뺏고 말이에요. 정보도 뺏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너무 어이가 왜 없냐면요, 25살짜리 애가
그 파렴치한 짓거리한 것도 지금 사실 국민들에게 경악을 주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JTBC도 깊숙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모든 걸 그냥 자기가 왕인양측 모든 걸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 은밀한 박사방 텔레그램방 있지 않습니까? 그 성착취 영상이 오고 갔다는 그곳에서요 손석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거물이니까 거물로서 이렇게 말하죠. 건물이야. 아, 내가 그 손석희랑 그 형 동생 하거든? 그 말은 서로 좀 높이긴 하는데 그 서로 손 선생, 박 사장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박 사장이라고 또 그렇게 했나 보죠? 그러네요. 네. 그 최 실장이 보냈다는 박 사장이 또 돌아버리겠네, 이 사람이 진짜. 소중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 동생하고 서로 그냥 손 선생, 막 박 사장 이렇게 부르했어. 평안한 사이지 뭘 주고받고 하진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손 선생. 손 선생. 와. 내가 손석희를 형 동생해. 라고 이 25살짜리 애가 말했다는 건데 근데 심지어 JTBC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닌 거라. 이게 지금 허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허풍이 사람이 아니야. 나이만 속였지 허풍이 아니야. 허풍이 아니. 왜냐면은 만약 이러고 그냥 말았으면은 대박이야, 얘가 대박. 그냥 관종인가 보다 이게 넘어가서 하는 건데 관종이 아니라 윤장현을 JTBC까지 데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웅하고도 친하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고요. 윤장현도 그렇대요. 윤장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 되는 거 다 하지. 근데 이거 중요한 멘트입니다. 정치인 돈도 많이 뜯었지. 돈 내면 연출도 내가 다 소개시켜주지. 근데 지금 봤잖아요. 맞아. 뉴스로 갔잖아요. 뉴스를 내가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스튜디오에 갔다니까요. 손석희 만나는 것도 와, 봤다는 이게 거예요. 지금 테트리스가 딱딱 맞아 떨어지듯이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맞아요. 이게 이 사람이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 했던 말하고 저기서 했던 말이 똑같잖아요. 그림이 똑같잖아요, 지금. 야, 나는 돈 되는 거 다 하지. 정치인 돈도 많이 뜯었지. 돈 되면 연출도 소개시켜주지. 연출을 통해. 이게 방송국 연출, 예. PD 소개시켜준다는 거야. 돈만 내면. 출연시켜주고 내가 다 한다. 실제 이렇게 말해요. 가끔 내가 손 사장한테 뉴스룸 자료도 넘겨줘. 그 윤장현이 나통해가지고 손 사장 자료 넘겼잖아. 그건 아직까지도 안 왔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텔레그램 방 사람들한테. 근데 보십시오. 저는 지금 홍철기 부장의 그 보도를 접하고 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게 앞에 나온 보도인데, 앞에 언론에서 이미 나온 보도인 건데, 자, 보십시오. 내가 가끔 손 사장한테 자료도 넘겨. 내가 윤장현 나통해가지고 그거 했잖아.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윤장현을 JTBC의 뉴스를 스튜디오까지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와, 최 실장이라는 진짜. 사람이? 그 최 실장, 뭐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정말 이게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 황당하다,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김웅도 마찬가지예요. 김웅 같은 경우도, 김웅도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만만하지 않아요. 천하의 손석희랑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인 건데 이 조주빈이가 김웅한테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정치인 정보가 담긴 USB가 나한테 있다. 내 넘겨줄 테니 돈을 달라. 그러니까 뭔가 또 근거를 보여줬겠죠? 그렇죠. 이게 김웅이요.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거야. SBS 보도에 따르면요. 이걸 듣고 김웅 기자가 1,500만 원을 줬대요. 조주빈한테. 야.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단순 사기가 아닌 게 김웅 기자,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김웅 기자가 뭘 보고 1,500만 원 줬겠습니까? 뭔가, 미끼를 줬겠지. 그쵸? 뭔가 떡밥을 줬겠죠. 결국 나한테 이만한 정보가 있는데 샘플을 보여줬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 보여줘놓고 떡밥을 던져놓고 거봐, 나한테 정보 있는 거 있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1,500 줘. 그럼 내가 USB 드릴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김웅마저도 속았다. 결국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을 기가 막혀서 나오지만은 이제- 이게 지금 와.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장현 보십시오. 윤장현 같은 경우도 권양숙 영부인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한 프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수한 남자일 수도 있는 이 윤장현에게 윤장현은 무슨 죄가 있어? 아니, 죄가 있지. 근데 예. 윤장현은 진짜 사기를 당했는데. 이미 5억이 참, 날라갔는데 네. 이미 수억 원을 권양숙 사기꾼한테 넘겨줬는데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근데 윤장현도 한번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뭔 소리 조심했겠지. 알겠죠. 그렇죠. 뭐 조심했겠죠. 근데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JTBC까지도 가고 PD도 뭐 만나고. 하고, 뭐 심지어 출연도 시켜주겠다고 연출도 해줬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돈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박인 거예요. 대박이네. 그냥 이어서 손석희까지 쭉 가볼까요? 쭉 가보죠.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는지 이제 막장을 달려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결국 손석희인데요. 이것도 뭡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조주빈이가요. 손석희 사장과 소송 중인 그 김웅 기자 있지 않습니까? 또 김웅을 이용했어요. 김웅의 사주를 받아서 가족을 테러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요. 모르겠다. 김웅이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사주라는 얘기. 사주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 조주빈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디서 구했는지 손석희 가족의 사진, 그리고 손석희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손석희한테 줬다고 합니다. 저거 오, 협박건들이 일반적으로 와. 쓰는 건데. 내가 너네 신상 다 알고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석희 가족의 사진과 주민번호를 손석희한테 주면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너네 다 알고 있어. 손석희, 너네 가족에 대한 거 내가 다 쥐고 있어. 라고 주장했겠죠? 그러면서 살해 협박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든 벽돌 하나면 너네 끝난다. 오우. 연변에서 사람을 쓰겠다. 이런 기괴한 발언을 하면서요. 이제 뭔가 협박을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협박 중에 이게 있어요. 손석희의 그 과거 뺑소니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뺑소니하고 지나갔다더라. 황급하게 그 밤에. 근데 뺑소니 사건 손석희 사장한테 불리한 증거 내가 갖고 있다. 당신한테 불리한 거 내가 갖고 있어 라면서 조작된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을 보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금품을 요구했겠죠. 너 이거 안 하면은 너네 끝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 과정에서 손석희가 실제로 적지 않은 불안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죄가 없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죄가 만약 없으면은 본인이 진짜 뺑소니에 관련해서 떳떳한 사람이라면요. 텔레그램을 조작해서 못했든 뭐 했든 간에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애초에 뺑소니 없어. 사기치네 이렇게 나가야지. 너 맘대로 떠들어. 내가 너 신고할 거야. 너 사기죄로 신고할 거야. 협박죄로 신고할 거야. 이렇게 나는데 그게 아니라 손석희 사장은요. 적지 않은 불안을 느꼈고요. 결국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하네. 대박이다. 그리고 조주빈은 사라지고. 아니 근데 좀 제가 여기서 좀 이상한 네. 게 김웅의 사주로 손석희를 협박했다 그러면 손석희도 그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주빈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일단 김웅을 신고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건 고발건도 아니고요. 고소건도 아니고 그냥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김웅의 사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만약 손석희가 알고 있었다면은 일단 김웅을 건드려야 되는 게 순서인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네티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아니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그러면 경찰한테 신변보호 요청이나 그런 걸 했어야지. 그렇지. 왜 돈을 주고 있지? 왜 돈을 줬지? 여기에 대해서 천하의 손석희가 아무리 살해 협박을 받고 가족 위협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지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불안한 감을 느꼈다고 하느냐. 이거는요. 조주빈이 단순 사기꾼, 단순 관종 이게 아니라 무언가 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이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거 정말 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장현 얘기도 중요해요. 윤장현이 이제 과거 나 권양숙 여사입니다. 예. 한번 나 전화해갖고 권양숙인데. 이번 공천 어렵게 됐죠. 그래서 윤장현이 그거에 속아가지고 5억 원을 건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망신당하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처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장현이 또 구원을 청했죠. 조주빈이 받아서 또 이걸 또 사기쳤는데 이걸 보면요. 조주빈이 아까도 말씀드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조주빈이 그저 말로만 사기친 게 아니라 상당 수준의 손석희와 JTBC와 관계가 있다. 오늘 JTBC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말이죠. 해명을 할 것 같은데 그거 다시 보고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스튜디오 안에 들어갔을까? 손석희는 왜 조주빈에게 자기가 아무런 죄도 없다는데 돈을 송금했을까? 뭐 다른 건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